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디오 인터페이스 리뷰를 좀 해볼 건데요. 유니버설 오디오의 아폴로 X6 그리고 아폴로 X 듀오 그리고 에로우를 한번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폴로 시리즈 3총사를 엔트리 레벨, 중간 그리고 좀 위에 끝, 제일 위에 건 없지만 3개를 다 사용하고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스튜디오를 돌아다니면서 작업을 많이 하고 있고 하나의 스튜디오에 상주해 있기도 하지만 다양한 스튜디오를 돌아다니면서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제가 어떠한 제품을 산다면은 여러분들이 저 사람은 여러 가지 다 써봤을 텐데 왜 저걸 사용하겠지? 라고 이렇게 궁금해서 저에게 인터페이스를 어떤 걸 사용하시냐고 물어보는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제가 이제 아폴로 X6를 5개월 정도 사용을 해봤고 2X 같은 경우도 3개월 정도 사용을 했고 에로우 같은 경우도 비슷한 시기 정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 제품들이 어떤 성능을 가지고 있고 제가 왜 이 제품들을 선택을 했는지 좀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오디오 인터페이스라는 것은 요즘엔 다 굉장히 좋기 때문에 뭔가 하나 선택을 한다면 자기의 니드에 맞는, 자기의 필요에 맞는 그런 제품을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약간 좀 리뷰가 길어질 수 있겠지만 제가 어떤 인터페이스를 사용을 해왔고 그리고 왜 그런 것들을 사용했는지를 좀 이야기를 해드리면은 조금 더 저의 말들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때로 2011년 정도로 돌아가 볼게요. 한 9년 정도 전이죠. 9년 정도 전에는 제가 했던 제일 많은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로케이션에 가서 커피숍이나 아니면 공연장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라이브 밴드의 녹음을 받는 일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현장에서 녹음을 하는 것이죠. 그때 제가 사용했던 제품이 무엇이냐면은 포커스라이트에서 나오는 사파이어 리퀴드 56이라는 제품이었어요. 그 제품 같은 경우는 거의 오디오 인터페이스 중에서는 최초는 아니지만 두 채널 같은 경우는 프리앰프 시뮬레이션을 돌릴 수도 있었고 나머지 채널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포커스라이트 프리앰프가 있었기 때문에 약간 노이즈가 많이 끼워서 지금 생각해보면 성능이 그렇게 좋은 프리앰프는 아니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8채널 아날로그가 들어오고 ADAT을 통해서 8채널 더 추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제가 혼자서 16채널을 녹음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굉장히 애용을 하고 사용을 했었어요. 근데 2012년 정도에 제가 맥 미니라는 컴퓨터를 새로 샀는데 그 컴퓨터를 사자마자 절대로 이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한 번에 붙질 않는 거예요. 즉 드라이버로 인해서 엄청나게 큰 고생을 했어요. 현장에 녹음을 하러 갔는데 이게 안 붙어가지고 막 녹음이 못하는 경우도 있었었고 본 사람 굉장히 많은 이메일을 주고받았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해결을 못했어요. 뭐 작동이 될 때는 그냥 사용하고 작동이 안 될 때는 사용 못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지만 그때 당시에는 드라이버가 안 좋은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가지고 지금은 단종이 됐기 때문에 뭐 제가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2012년 말 2013년도 초쯤에 아마 그 시기에 유니버설 오디오에서 당시에는 원래 하드웨어랑 플러긴만을 만드는 회사에서 처음으로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아폴로라는 제품을 내놓았어요. 그거 다 내놓자마자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드디어 제대로 된 제품이 나왔다. 어쩌고 막 뭐 드라이버 안정적이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저 같은 경우 그때 당시에 드라이버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파이어와이어 800 모델로 제가 실버 모델을 처음 구매를 하고 신세계를 맛보기 시작했죠. 제가 그 제품을 사고 팔기까지 단 한 번도 드라이버 이슈가 없었었고 너무나 안정적으로 인터페이스를 사용할 수가 있었어요. 소리도 저는 굉장히 만족했었고 플러긴도 쓰게 됐었고 당시에 제가 실버 모델을 듀오를 샀었는데요. 그걸 살 때 그 판매하시는 분께서 너 이거 듀오 사면은 후회할 거라고 왜냐면은 너 플러긴 한번 맛보기 시작하면은 계속 살 건데 애초에 그냥 쿼드로 사라 저한테 그랬는데 제가 무시하고 그냥 난 플러긴 안 쓸 거야 플러긴 많아 하고 했는데 결국에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저는 유니버설 오디오 UAD의 중독자가 되어서 지금 굉장히 많은 플러긴들을 유니버설 거를 사용하고 플러긴만을 사용하기 위해서 DSP 칩셋을 늘리는 과정을 제가 거쳤는데요. 그 이야기도 제가 오늘 해볼게요. 그러다가 제가 2016년도에 미국에서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라는 곳에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미국으로 넘어가게 되어서 아폴로를 가지고 가지 않았어요. 왜냐면 어차피 그런 데는 제가 인터페이스고 뭐고 콘솔이고 다 있으니까 굳이 제 걸 가져갈 필요가 없었잖아요. 근데 막상 가서 보니까 뭔가 포터블한 그런 인터페이스가 필요한 거예요. 근무한 시간 말고도 그 위에 시간에도 일을 좀 집에서 해야 되는데 인터페이스가 없으니까 저희 소프트웨어를 못 돌리게 되었었죠. 그래서 그때 제가 RME의 베이비페이스 프로를 사고 그 다음에 RME의 ADI2 프로라는 모델 애니버서리 에디션이 나와서 몇 년 동안 사용을 했었죠. 제가 ADI2 프로라는 모델을 사용할 당시에 저의 워크플로우는 뭐였냐면은 대부분의 작업을 스튜디오에서 하고 집에 와서 같은 경우는 좀 음악을 듣는다거나 아니면은 그냥 플러긴으로만 작업을 할 때 하드웨어 사용 없이 그냥 투 트랙만 왜냐면 인이 2개고 아웃이 2개이기 때문에 그 2개만 가지고 문제없이 작업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500 시리즈 하드웨어 조금 사기 시작하면서 당시 이제 맨리라든지 아니면은 뭐 유니버설 오디오라든지 이렇게 다양한 제품들의 하드웨어를 제가 사용하는 스튜디오에서 가지고 와서 저희 집에서 설치를 하고 어떤 것들이 좋나 이렇게 계속 비교해보는 시간이 있었었는데, 당시에 제가 리뷰를 쓰진 않았는데 RME의 UFX2라는 모델을 샀었어요. 왜냐면 제가 RME를 사용하고 있었었고 당시에 인터페이스를, 그리고 나서 IO를 인풋과 아웃풋을 더 늘리기 위해서 RME UFX2를 제가 사와서 그거를 ADI2 프로에 연결을 해서 사용했었었죠. 많은 사람들이 제 인스타그램 같은 거 보시고 UFX 사셨으니까 리뷰 하시겠네 했는데 제가 리뷰를 안 했어요. 왜냐면은 이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제가 아폴로 이야기를 못 하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그냥 할게요. 나쁜 얘기긴 한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인풋과 아웃풋 단이 너무 소리가 좀 약간 별로라고 느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ADI2 프로 같은 경우 헤드폰 아웃풋이 지금까지도 굉장히 듣기도 되게 좋은데, 그 RME의 UFX2 같은 경우는 헤드폰 아웃풋도 소리가 좀 별로라고 느껴졌어요. 베이비페이스랑 그렇게 차이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었고, ADI2 프로보다 낮으니까 이게 좀 사용하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인풋과 아웃풋이 좀 소리가 좀 안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이브리드 믹스를 하려고 하던 차에 인풋과 아웃풋이 좋지가 않으면은, 컨버터링이 좋지가 않으면은 그걸 하이브리드 믹스 하는 것에 손해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제가 UFX를 사용하지도 못하고 그냥 껴놓기만 하고 ADI2 프로만 사용하다가 아폴로 X가 작년에 나왔을 때 컨버팅이 훨씬 업그레이드 했다는 얘기를 듣고 아폴로를 갖다가 제가 끼고 X6를 사서 끼고 나서 UFX에 팔았죠. 왜냐면 아폴로 X의 그 인풋과 아웃풋 단위 컨버팅이 정말 놀랍게 좋았기 때문에 굳이 이제 스튜디오 같은 데 따로 가서 하이브리드 믹스를 할 필요가 없겠구나, 인아웃이 이렇게 좋다면은 내가 하이브리드 믹스를 할 수 있겠구나 하고, 당시에 이제 멜리라든지 다양한 제품들을 저희 홈 스튜디오에 가지고 와서 데모를 하고, 결과적으로 제가 구매를 한 건 뭐냐면은 지금 뒤에 보시는 섀도우 힐스라는 듀얼 벤다그래프라는 컴프레서를 결과적으로 저희 투믹스 단의 마지막 최종 변기를 사용을 하게 되었는데, 그 이야기는 제가 또 다른 리뷰에서 해볼게요. 이 아폴로 X6 모델 같은 경우는요, 콤보 잭이 아닌 라인 인풋으로 TRS 1인으로 인풋이 6개가 들어가고 6개가 나와요. 모니터 레벨을 제외하고. 그렇기 때문에 6개의 하드웨어를 동시에 운영할 수 있는 게 되겠죠. 저 같은 경우 어차피 투믹스를 좀 주로 믹싱을 할 거였기 때문에 사실상 2개의 아웃풋과 2개의 인풋만 엑스트라로 있으면 되었기 때문에 제가 그 X6 모델을 샀는데, 사고 나니까 X8을 살 걸 그랬나, 아니면 X16 그 위에 걸 사가지고 아예 풀 하드웨어를 운영을 할까라는 좀 약간 후회하는 후회가 있긴 하지만, 저희 당시에 저의 목적에서는 딱 맞는 게 X6였죠. 마이크 프리 몇 개 필요 없고, 그리고 인풋과 어차피 집에서 제가 작업을 하기 때문에 대신 인과 아웃이 TRS 라인이 많이 있는 모델을 사였는데 이게 딱 적당한 모델이었어요. 아폴로 X6를 처음 사서 이걸 딱 꼽고 들었을 때 느낌은 뭐였냐면요, 그 UFX나 혹은 ADI2 프로 모델과 다른 모델이 뭐였냐면 굉장히 크리스피한 느낌이 들어요. 어울리는 말은 아닌데 약간 아날로그적인 느낌이 들어요. 되게 뭐랄까 딱 앞에 있는 느낌, 되게 바삭바삭하고 질감이 느껴지는 그런 느낌들. 헤드폰 아웃도 마찬가지예요. ADI2 프로 같은 모델 같은 경우는 굉장히 깨끗하고 완전 하이파이들 매니아들을 위한 그런 느낌이에요. 굉장히 플랫하고 깨끗한 그런 느낌인데, 아폴로 같은 경우는 약간 헤드폰 단자 같은 경우도 좀 되게 약간 어떻게 밝은 거 아닌데 약간 그런 밝게 느껴지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좀 바삭바삭하면서 약간 질감이 있는 느낌. 마찬가지로 아웃풋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크리스피하고, 그리고 밝은 게 아닌데 하이가 굉장히 잘 들려요. 그래가지고 이런 옛날에 어떤 음악들을 듣다가 이런 게 있었었네 라고 그런 것들이 다시 들려지는 느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제가 지금 암피온이라는 브랜드의 스피커를 쓰고 있는데, 암피온 스피커 같은 경우도 그런 뭔가 이렇게 밝혀주는, 뭔가 좀 모든 디테일을 살려주는 그런 스피커예요. 근데 거기다 아폴을 물리니까 모든 뭔가 문제들 하나하나들이 다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즉 믹싱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컨버팅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물론 뮤지션들도 마찬가지겠죠. 뮤지션들 같은 경우 자기들이 소스를 선택을 할 때 어떻게 들리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들려주는 그런 제품인데, 아폴로 실버 같은 경우 제가 지금 다시 가서 들어보게 되면은, 제가 판 사람은 제가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들어보면은 약간 답답한 느낌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에요. 근데 이 아폴로라는 실버 제품이 나오고 또 블랙이 나오고 컨버팅이 업그레이드된 블랙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컨버팅이 업그레이드가 된 것이 이 아폴로 X6인데, 지금부터는 약간 애매해질 것 같아요, 회사 경쟁들이. 왜냐면은 이미 컨버팅은 제가 보기에는 이 이상 약간 힘들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 이상 더 올라가는 것이, 이 소리를 더 좋게 만드는 것이.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옛날에 아폴로 실버 같은 모델은 헤드폰은 진짜 안 좋았었어요. 옛날 같은 경우 막 지직거리고 그랬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헤드폰은 굉장히 깔끔하고, 그리고 아웃풋 단이 너무나 좋아서 좋은 스피커를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면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폴로의 트윈 X라는 모델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에로라는 모델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약간 옆에 컴퓨터의 스크린을 잠깐 띄워가지고 어떤 것들은 제가 설명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유니버설 오디오 이렇게 웹사이트 오시면요. 아폴로 에로, 트윈X, 아폴로 X6 이게 새로 나온 거죠. X6, X8, X8 있고 그리고 그 위에 모델이 되게 많죠. X16도 있어요. 사실은 제일 위에 급에 있는 컨버팅만을 위한 모델도 따로 있죠. 제가 아까 후회했다고 생각했던 제품이 약간 이거였던 것이에요. 이걸로 갈까 말까 지금도 약간 좀 고민하고 있는 실정이긴 한데요. 그리고 아폴로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듀오 X 그런 얘기를 좀 했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요. 엑셀러레이터라는 것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아폴로 오디오 인터페이스 안에는 이런 샤크라는 칩셋이 들어있어요. 즉 DSP라는 것은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서라는 거죠. 이 칩셋이 어떻게 쉽게 생각하시면요. CPU인 거예요. 저희 강좌에서 수많은 큰 보여드렸던 유니버설 오디오들의 플러그인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유니버설 오디오의 칩셋이 필요해요. 그 칩셋은 어디에 들어가 있냐? 오디오 인터페이스와 제가 아까 보여드린 이 엑셀레이터에 들어있어요. 즉 여러분들이 다른 회사 오디오 인터페이스 사용하고 싶으시다면은 이 유니버설 오디오에 이 세틀라이트라는 엑셀레이터를 사용을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USB나 썬더볼트 2 혹은 3로 컴퓨터 연결하신 다음에 혹은 PCI 카드로 연결하셔서 칩셋을 사용하시는 건데요. 제 컴퓨터에 사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유니버설 오디오 아폴로 X6 헥사 모델이죠. 아폴로 X6 같은 경우는 6개의 DSP 칩셋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DSP 1, 2, 3, 4, 5, 6 이렇게 조금씩 쓰고 있죠. 아폴로 트윈 듀오가 먹혀있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DSP를 쓰고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옥토, 세틀라이트 옥토란 모델로 8개 총 16개 플러스 6개 플러스 2개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20개가 넘는 DSP 칩셋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겠죠. 이렇게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제가 유니버설 오디오 플러그인들만으로 믹싱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큰 CPU 파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컴퓨터가 좀 약간 좋지 않은 컴퓨터를 가지고 있다면은 이걸로 CPU가 할 일을 대신 DSP가 하는 것이겠죠. 이 DSP는 네이티브 플러그인을 돌리는 용이 아니라 유니버설 오디오 플러그인들만을 돌리는 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니버설 오디오 제품들을 많이 사용하시다 보면은 좀 부족한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때는 세틀라이트 통해서 DSP를 늘리는 방법밖에 없겠죠. 자, 그렇다면은 제가 지금 아폴로 X6라는 모델을 가지고 있는데 왜 에로우랑 아폴로 트윈까지도 가지고 있냐를 물어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제가 그 ADI2 프로를 사용할 때쯤에 좀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다녀야 될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ADI2 프로 같은 경우는 파워 케이블을 가지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언제 한번 녹음하러 갔는데 파워 케이블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씨 뭐야 해가지고 버스 파워가 되는 제품을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아폴로 에로우라는 제품이 나왔는데 이 유니버설 오디오에서 만드는 것 중에 가장 가격이 낮은 제품이죠. 아폴로 에로우는 썬더볼트 3 버스 파워가 되기 때문에 아폴로의 그런 소리를 가지고 제가 어디든지 돌아다닐 수 있다는 그런 포터블 느낌을 샀는데요. 당시에 제가 아폴로의 그 에로우를 썼을 때 헤드폰 단자를 딱 껴고 음악 딱 들어보고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아폴로 에로 같은 경우는 약간 저가 제품이라고 생각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저가 제품들을 좀 못 들어본 지가 좀 오래됐어요. 편견을 가지고 에로의 소리를 딱 들었는데 헤드폰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신기한데 이 레벨에서 이 정도까지 좋단 말이야? 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렇다면 새로 나온 X6는 얼마나 좋을까? 라고 혹해가지고 제가 당시에 딱 사가지고 UFX랑 비교를 한 다음에 UFX를 처분하고 아폴로 X6를 사게 된 것인데요. 그러면 제가 포터블한 장비는 에로가 있고 그리고 메인 컴퓨터에는 지금 저희 렉장에 들어있는 X6 모델이 있어요. 그렇다면 또 왜 아폴로 트윈을 샀냐면요. 아폴로 트윈과 X6 같은 경우는 둘이서 같이 연결을 하게 되면은요. 저희 아폴로 트윈이 모니터 컨트롤러가 돼서 모니터 컨트롤처럼 사용할 수가 있어요. 딤, 솔로, 뮤트 등등 아폴로에서 쓸 수 있는 모든 그런 기능들을 제가 앞에 저의 책상 옆에다 딱 놓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스튜디오에서 모니터 컨트롤을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물론 X6 같은 경우도 제가 저 앞에 있으니까 쭉 가가지고 사용하면 되긴 하지만 바로 옆에 있는 거랑 옆에 있는 거랑 좀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럭셔리한 느낌일 수 있겠지만 또 X6 같은 경우는 파워를 따로 쓰긴 해야 돼요. 그렇지만 제가 조금이라도 좀 더 중요한 녹음을 한다든지 아니면 세미나를 한다든지 그럴 때는 제가 아폴로 트윈을 가지고 다녀가지고 얼마 전에도 제가 또 세미나를 했었는데 그때는 아폴로 X 트윈과 그리고 옥토를 2개를 가지고 가가지고 스튜디오에서 저의 세미나를 진행했었죠. 유니버설 오디오 제품을 사게 되면은 전용 DSP 소프트웨어인 콘솔이 따라 들어오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다른 제품들 그러니까 뭐 모트라든지 RM이라든지 다른 제품들도 다 나오는 기능이에요. 지금 제가 보시면 레벨이 들어가고 있죠. 저희 목소리를 녹음을 하고 있겠고 지금 그리고 여기다가는 제가 좋아하는 SSL 이 채널 스트립 저는 SSL 약간 성의한 사람이기 때문에 SSL 채널 스트립을 걸어놓고 지금 녹음을 하고 있어요. 게이트와 컴프레서 등등을. 자, 이것이 우리들이 말하는 유니슨 프리앰프라는 것인데요. 이 콘솔이라는 소프트웨어는 굉장히 직관적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소리가 위에서 들어오고 약간 채널 스트립 같죠? 들어오고 프리앰프가 있고 인서트가 있고 샌드가 있고 페이드 레벨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너무나 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아폴로를 추천을 할 때 사람들 사면은 아무 문제 없이 소리를 내보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UFX
UFX, RME 제품들을 사용을 할 때 베이비페이스 프로나 UFX를 추천을 했다가 좀 약간 된통 당한 적이 많이 있었는데 베이비페이스 프로를 딱 처음 산 다음에 피드백이 일어나가지고 스피커 고장났다고 하는 친구들 되게 많았어요. 되게 굉장히 미안하게 제가 죄송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이 RM의 토탈믹스라는 소프트웨어는요 너무 복잡해요. 이게 어떤 왜 이렇게 만드는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모든 자유로운 라우팅을 다 마음대로 편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처음 쓰는 사람들이 이 RM의 토탈믹스를 작동을 시키는 데만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리고 어려워하기 때문에 제가 추천하고 나서도 항상 좀 쓴소리를 좀 많이 들어가지고 제가 지금 같은 경우는 좀 RME 제품들 좀 추천을 안 하는 편이에요. 너무 사용하기가 어렵고 그렇다고 소리도 엄청나게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유니버설 오디오 같은 경우는 플러그인들을 물론 사야 되긴 하지만 이렇게 유니슨 프리앰프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본으로 딸려오는 프리앰프 소리가 좋지가 않다 혹은 좀 다른 걸 쓰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유니슨 플러스에 가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플러그인을 걸어서,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 지금 API 채널 스텝을 걸게 되면은 이 API의 프리앰프로 여러분들이 녹음을 하는 시뮬레이션을 에뮬레이션을 겪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콘솔에서 프리앰프를 올리게 되면 실제로 여기에 프리앰프가 올라가면서 또 마찬가지로 제가 버튼을 제 인터페이스에서 올리게 되면 같이 올라가고 내려가겠죠. 이런 식으로 API를 써볼 수도 있겠고, 또 여기서 제공하는 수많은 다른 제품들 아발론을 사용해보서 아발론 프리앰프 녹음할 수 있겠고, 그리고 이런 걸 사용해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냥 유니슨 프리앰프보다는 그냥 그대로 그냥 자체 프리앰프도 나쁘지 않으니까 그걸로 깨끗하게 받아라고 좀 추천을 하는 많이 편인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본인이 원하는 채널 스트립 사운드를 만약에 찾으신다면은 그 채널 스트립을 이용을 해가지고 유니슨 프리앰프로 본인의 목소리나 악기에 새로운 색깔을 입히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저 같은 경우는 저의 목소리에는 아무래도 이 SS의 채널 스트립 소리가 제일 맞는 것 같아서 이걸 사용하고 있어요. 제가 아무래도 오디오 인터페이스 리뷰를 글로 하는 게 좀 편한 사람이어가지고 영상으로 하니까 어떤 이야기들을 좀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이런저런 다양한 얘기들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유니버설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굉장히 추천하고 있어요. 제가 가르치는 학교에서도 지금 유니버설 오디오 쪽으로 다 넘어가고 있는 상태고, 캐나다에 있는 저의 주변의 오디오 엔지니어들도 다 유니버설 오디오 제품들을 조금씩 다 하나씩 갈아타고 있는 실정인 것 같아요. 제가 유니버설 오디오 제품들을 쓰게 된 이유를 정리해보자면 안정적인 드라이버, 그리고 스튜디오 퀄리티에 떨어지지 않는 그런 사운드, 그것이 프리앰프도 마찬가지고 인풋과 아웃풋 단, 모니터까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세 번째로 유니버설 오디오 플러그인들의 그런 엄청나게 좋은 사운드. 물론 플러그인들이야 요즘엔 다 좋게 나오는 게 사실이에요. 유니버설 오디오 플러그인들 써야지만 프로 사운드가 나오고 그러는 건 당연히 아니에요. 누군가 그렇게 말한다면 거짓말이겠죠. 기본 플러그인으로도 충분히 좋은 사운드 만들어낼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사야 될 거라고 물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에로도 있고 트윈도 있고 X6도 있는 사람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은, 여러분들 만약에 유니버설 오디오 제품들이 그냥 엔트리로 낮은 저가로 엔트리를 들어오고 싶다 그러면은 아폴로 에로우를 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단점은 이거는 DSP 칩셋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플러그인들 많이 걸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약간 맛배기만 보는 것이겠죠. 이 에로 같은 경우는 살짝 마감이 조금 아쉬워요. 무슨 말이냐면 이 버튼 같은 게 이 눌러지는 이 느낌이라든지 이런 것들 눌러진 느낌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 조금 좀 낮게 만들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 인아웃이 2인 2아웃이기 때문에 뭐 별도로 엑스펜드를 할 수도 없고 그런 단점이 있겠죠. 그래서 그 다음 레벨인 아폴로 트윈 같은 경우는요, 딱 만지는 순간 되게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요. 일단 이건 잘 만든 유닛이다, 잘 만든 제품이라는 느낌이 딱 들고, 그리고 소리도 굉장히 깔끔하게 올라오고, 아폴로 6가 제가 알기로는 트윈 X 듀오보다 좋은 컨버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마 듀얼 크리스탈인가? 제가 틀리게 말했을 수도 있어요. 더 좋은 모델을 갖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만약에 누군가 저한테 더블 블라인드 테스트를 한다면은 이 아폴로 트윈 X 듀오 모델과 X6를 눈 감고 뭔지 모르고 플레이 한다면은 제가 과연 맞출 수 있을까라는 좀 의문은 있어요. 그만큼 둘 다 되게 제품이 좋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집에서 녹음만은 많이 하고 인과 아웃이 많이 필요 없다, 그런 경우에는 트윈 X도 좋은 옵션이 될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저처럼 하이브리드 믹싱을 한다 혹은 인아웃이 많이 필요하다, 그런 경우에는 아폴로 X6 혹은 X8, 혹은 녹음을 진짜 많이 할 거다, 그러면 X8P 프리앰프 8개 들어있는 거로 살 수 있겠고요. 자, 제가 지금 10분 20분의 시간 동안 굉장히 아폴로의 제품들 극찬을 한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왜냐면은 저도 수많은 제품들을 사용을 해봤고, 그리고 수많은 다른 제품들을 간접적으로 다른 스튜디오에 사용을 해본 저 입장으로서는 지금 현재 2020년도에서는 아폴로가 대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3개나 샀고, 제가 샀다는 것은 제가 좋아하니까 샀겠죠, 당연히. 그렇다면은 근데 너무 극찬만 했기 때문에 단점을 얘기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폴로의 단점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 아폴로에서 샘플링 레이트를 저 같은 경우는 44, 48, 88, 96, 192 등 굉장히 많은 샘플 레이트를 사용하는데요. 샘플 레이트를 바꿀 때마다 틱틱틱틱 소리가 나요. 근데 기기에서 나는 건데
그 헤드폰을 꽂고 있으면 헤드폰에서 같이 그 소리가 나서 그 소리가 틱틱틱 소리가 나요. 그건 정말 짜증나요. 두 번째 단점 같은 경우는 RME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소리를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곳을 마음대로 라우팅할 수가 있어요. 하나의 소리를 여러분들이 모를 수 있고 그런데 아폴로 같은 경우는 버추얼 채널이라는 걸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DAW랑 이렇게 같이 해서 버추얼 채널 사용을 해서 루프백도 가능을 하고 소리를 다양한 곳으로 보내는 게 가능하지만 완벽하게 자유롭게 다양한 소리를 여러 곳으로 보낼 수 있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약간 단점이겠고요. 세 번째 단점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암피온이라는 스피커를 사용했기 때문에 패시브 스피커이기 때문에 아폴로와 앰페이온 중간에서 레벨을 컨트롤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아폴로의 모니터 컨트롤러의 레벨이 굉장히 일정하게 세밀하게 컨트롤 줄 수 있는 게 좋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아폴로의 인터페이스 아웃풋을 사용하게 되면은 그 세밀함이 이 아래쪽에다 갖다 놔야 돼요. 안 그러면 볼륨이 너무 크게 나가기 때문에 아래쪽에다 놓게 되면은 낮은 쪽에다 놓게 되면은 레졸루션이 세밀하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높여야 되는데 높일 수도 없고 낮추면 세밀하지가 않고 그래가지고 좀 볼륨 컨트롤이 좀 완벽하게 편하게 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액티브 스피커 사용하신다면은 스피커 자체 레벨을 낮춰가지고 이걸 캘리브레이션 할 수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 그게 안 돼가지고 그 부분이 좀 아쉬웠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유니버설 오디오 아폴로 제품들에 대한 리뷰를 해보고 또 제가 왜 이 제품들 사용하는지에서 얘기를 했어요. 제가 지금 놓친 부분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정리를 하지 않고 리뷰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제가 또 다양한 강좌들 영상들을 보여드릴 때마다 제가 아폴로로 어떻게 제가 하이브리드 믹싱을 만들고 있는지 그리고 제품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다음 리뷰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